변동 복습이에요. 의문의 변동이야. 몇 개의 유형이 있다고? 4개. 이름,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자, 교체에서는 몇 개? 5개. 5개. 여기 자음에서 5개야. 네. 그러면 첫 번째 너무나 제일 중요한 거 1번이야 항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몇 개의 소리로 만든다고요? 그느다란 물방울로 소리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표음으로 바뀌는 거지? 네. 저기에서 대표음으로 되는 누구누구니? 그드브밖에 없지 사실? 네.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외우는 것보다 그드브. 두 번째는요? 비음화. 세 번째는요? 유음화처럼 같은 자기 자리의 비음으로 뚝 떨어져서 소리의 세기를 맞춰주면서 자음 의문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유음화는 누구밖에 없지? 리은이 리을로 가는 현상. 요거밖에 없어요. 네. 자,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구개음화. 구개음화 할 때 구개음은 누구? 누가? 드가. 그러나 요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 이 모음이 있어야 돼. 이 모음이다. 어떤 모음? 형식 형태소. 반모음도 있어야 되고 형식 형태소에 이 모음이 있어야 되죠. 다섯 번째 좀 길었던 거. 무슨 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자, 요거 조금 어려운 말로 경음화 현상. 자, 기역, 니은, 리글, 리을 1, 2, 3, 4 한번 해볼까? 자, 어떻게 바뀌어요? 경음화 현상. 무슨 소리와 무슨 소리가 무조건 만날 때 바뀌는 거? 네,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날 때. 그럼 예사소리는 우리 국어에서 누가 있어? 예사소리 평음이라고 하잖아. 네. 그드, 부스즈. 그치, 그드, 부스즈와 그드, 부스즈가 만날 때. 근데 우리 앞쪽에 그드, 부스즈 다 올 수 있니? 요 예사소리가? 아니지, 얘 올 수 없지, 얘 올 수 없지.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야, 끝이. 그래서 그드부가 뒤에 오는 그드부스즈를 만나면은 바뀝니다. 국밥, 국밥. 이렇게 돼. 두 번째는요, 이제 여기부터는 옵션이 걸리죠. 누구? 용언의 간, 받침, 니음, 미음 뒤에 예사소리. 예시 들어볼까? 무슨 예시가 있을까? 신발을 신다. 머리를 감다. 신발을 신고. 같지 않네요. 다른 게 아니라 화재, 신고. 요때 발음이 다르지? 그 이유는 얘가 명사라서 그래요. 용언에서만 일어나는 거. 자, 어감만 얘기했으면 슬프겠다. 누가? 어미에서는 무슨 소리? 리을 소리. 그리고 리을 소리 뒤에 예사 소리. 자, 어미니까 얘가 뒤에 오는 소리지? 그래서 어미 리을 뒤에 띄고 예사 소리가 와도 인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그치? 근데 이럴 때도 있어. 할지 말지 고민이야. 이거는 같은 형태소예요. 리을지가 같은 하나의 형태소예요. 그래도 어미 뒤에 예사소리니까 일어납니다. 할 띄고 지 아니야. 그럼 언제 띄는 거니? 언제 우리가 띄어서 의존명사 지로 써야 될까? 요 지가 기간, 시간의 의미가 있을 때 그때는 의존명사예요. 그렇지, 한지. 내가 공부한 시간이 이 정도나 흘렀다. 자, 요 리을을 이어받아서 누구 리을? 한자어 리을. 한자어 리을은 우리 자음체계표 빨리 그려볼까? 바다, 가자, 서해, 물놀, 이를 해서 요 리을과 가장 가까운. 나도 이거 안 외운다? 근데 드스즈. 요 방법을 외워. 그러면 비읍과 기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된소리 내기 4개 끝. 자, 탈락, 축약, 첨가해서 우리 제목만 한번 빨리 써놓고 넘어가 볼까? 누가 있었니? 탈락에서. 자음에서 일어난 탈락.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할 거니까. 그리고 예열 탈락. 그리고 희열 탈락. 모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의탈락. 그리고 아나 어라고 하는 동음 탈락. 축약에서는요. 없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어? 네? 안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지 않아? 아니 나요. 축약에서는요. 자음에서 일어나는 자음 축약. 모음에서 일어나는 모음 축약. 자음 축약의 이름은요. 거센 소리 대기예요. 소리 되죠. 거센 소리 대기예요. 네. 모음 축약은 나중에 따로 좀 얘기할 거고. 자, 첨가는요. 니은 첨가. 그리고 이 니은 첨가랑 비슷한 게 사잇 소리 현상. 요게 이제 자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모음에서는 반모음 첨가. 자, 요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한 15개 정도의 개념이에요. 음운의 변동에서. 15개야. 요거 5개, 요거 5개, 얘네 5개. 5, 5, 5. 그럼 앞에 이제 교체 5개를 배웠고, 오늘은 요 5개를 배우는데, 요 5개는 교체만큼 비슷해요. 총 10개지만, 교체 5개가 더 힘들어,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재작년에, 요 반모음 첨가, 모음 축약과 함께 연결 지어서 여기에 반모음 첨가, 반모음 교체가 있어요. 요게 하나가 추가됐어. 2년 전에. 그래서 요 라인으로도 하나를 같이 공부해야 돼. 그러면 요 반모음 교체는 아직 얘기 안 했지? 그거는 제가 모음 축약 얘기하면서 얘기할게요. 자, 이제 자음군 단순화로 갑시다. 자음군 단순화. 자, 교재. 우리 교재부터 같이 봅시다. 70페이지. 이름부터 자음군이래. 자음은 군이면 모음은 양이냐? 그러면? 누구군? 이해한 사람만 웃어? 자, 군이라는 게 무리. 여러 대상들. 자음이 여러 개이래. 자음군은요, 자음의 무리가 단순화된다. 단순화된다는 거는, 그럼 자음의 무리라는 거는 최소 몇 개 이상이라는 거야? 2개 이상. 2개 이상. 근데 우리 국어에서 자음에 2개 이상 오는 데 있어? 받침. 그렇지. 받침 소리. 그럼 받침에선 3개 오는 경우가 있니? 없지. 그럼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2개의 받침이, 겹받침이 자음의 무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단순화? 1개로 소리 나는 거. 그럼 2개 있었으니까 2개 있었던 친구가 1개로 났으니까 1개는 어디 갔어? 탈락. 그게 자음군 단순화. 여러분들 고3의 삶은 어때요? 좋네요. 좋아? 네. 그럼 그때는 고3의 3이라고 할 때는 3이라고만 발음이 됐지. 네. 삶은. 근데 제가 지금 삶은 어때요? 라고 할 때는 삶은. 요 미음이 연음. 연음 됐지? 자음군 단순화도 뭐에 영향을 받아? 연음의 영향을 받아요. 알겠지? 네. 자, 요 연음 영향 받는 친구가 아까 앞에서 누가 있었니?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에요. 그래서 유사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똑같다, 비슷하다. 그리고 또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가느다란 물방울의 결과값을 갖잖아. 네. 근데 요 자음군 단순화도 가느다란 물방울로만 소리가 나야 돼요. 결국 탈락한 결과값이 이렇게 바뀌어. 비읍, 시읍, 갑 이렇게 났지. 할다도 티읕이 아예 탈락해버리지. 그러면은 겹받침일 때는 우리가
어떤 친구들이 소리가 나는지. 자, 원래 이게 공식이 뭐냐면은 앞소리들이야. 앞소리. 가느다란 물방 울 기준으로 얘네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먼저. 혹은 기역과 리을이 겹쳐 있으면 앞소리 기준. 읽다. 이거 발음 어떻게 나? 읽다야? 읽다지? 아, 다가 아니다. 읽다다. 왜 요 소리도 나니? 따가 왜 나니? 예외? 아니야. 된소리 대기지. 아, 그래서 된소리 대기도 생각을 해야 돼. 된소리 대기도 생각하면서 연음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 그래서 앞소리가 기준이에요, 사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서 이 앞소리가 먼저 적용이 되면서 소리가 나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거예요. 밥다. 그리고 넙죽하다. 밥이라는 단어, 그리고 넙죽하다, 넙둥글다 라는 글자. 넙은 요 두 글자밖에 없어요. 두 단어. 밥은요, 밥만 비읍으로 소리가 나요. 하나 더. 얘들아, 기본형, 말개의 기본형은 뭐니? 자, 요거 두 가지로 소리 날 것 같은데, 말다야, 막다야? 막다예요. 자, 디펜스 해야 돼. 디펜스야. 알겠지? 막는 느낌으로. 근데 발음이 여기서 리을이 나지. 자, 얘네 뒤에 기역으로 의문이 합쳐지면 원래 기역을 갖고 있었던 친구가 또 뒤에 기역이 오지. 그러면 기역을 우리가 두 번 발음해줘야 되잖아. 막고.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무슨 소리가 난 거예요? 리을이 난 거예요. 이해됐어요? 뒤에 기역이 올 때. 그 기역이 두 번 받침이 되는 거를 좀 피하려고 리을 기역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다 하나의 경우, 리을 기역의 경우만 또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예외 경우. 밝다 같은 경우도 리을로 원래 소리가 나야 되지만 아니야. 비읍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예요. 넙죽하다, 넙둥근다라는 넙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넙다. 이거는 넓다가 맞아요. 넓다가 맞습니다. 근데 넙죽하다, 넙둥글다라는 거. 이럴 때만 넙으로 써요. 자, 제가 또 넓다라고 썼죠. 얘는 왜 따로 소리가 났을까? 앞에 리을인데. 된소리 대기 조건인가? 용언의 어간의 니은 미음인가? 아닌데?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만 나는 거잖아. 한자어 리을 아니잖아. 응? 사이소리 현상? 자, 이때는요. 얘가 탈락 전에 얘한테 영향을 끼치고 가는 거예요. 자, 탈락 전에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예사소리. 뒤에 다도 무슨 소리? 예사소리. 얘가 탈락 전에 전사하기 전에 아, 나는 예사소리야 라고 해서 얘가 된소리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탈락되는 조건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어렵진 않아. 자, 요새 추세에서는 그럼 자음군단순화랑 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오른쪽에 음절구조 제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묶어서 얘기를 해요. 음절구조 제약. 자, 음절은 구조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있대. 초성에는 자음개수 1개. 그리고 이응 쓰면은 음가가 없는 걸로 이해가 되죠.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뭐가 있었어? 어두, 자음군 있었죠. 옛날에는 요 시읒, 디귿, 비읍, 시읒 이런 계열이 있었다. 두 개가 소리가 났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무슨 이런 식으로. 자, 중성에서는요. 한 음절을 이루기에 중성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성에 쓰이는 글자는요.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음 기준으로 우리는 글자 수를 세는 거야. 모음 기준으로. 알겠지? 자, 종성 제약은요. 종성에 허용되는 자음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만 올 수 있습니다. 가느다란 물방울 종성 제약에서는 그럼 두 가지가 얘기되는 거예요. 음끝과
자음군, 단수나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과 음끝이겠거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음끝과 자음근 단순화가 다 이 종성제약에 걸려 있는 거야. 초성제약과 중성제약에 대해서 제가 글자를 하나 써볼게요. 요거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니? 몇 음절이야? 3음절. 스프링 3음절 맞아? 근데? 1음절 아니야? 그렇네요. 그치? 그럼 이거 원래 어떻게 써야 돼? 네. 이렇게 써야 돼. 스프링 스프링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왜 스프링으로 읽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어디에는? 초성에는 하나만. 그래서 얘를 다 띄어 쓰려고 했는데 띄었으면은 시옷 혼자만 글자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시옷 하나만 혼자서 글자를 이룰 수 있니? 아니지. 그러니까 뭘 써줘? 모음을 써준다. 중성제약. 그치? 여기서는 초성제약. 초성제약 하니까 뭐 제약회사 같다. 여기서는 중성제약. 근데 왜 을을 써요? 응? 왜 을? 그게 가장 소리가 비슷해갖고. 시피딩 이름이 이상하고. 스프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자, 여는 법칙 우리가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음군 나타나는 요 정도 얘기할 거고요. 넘어갑시다. 자, 리을 탈락은요, 밑에 용언이 활용할 때 탈락하기도 합니다. 놀다 뒤에다가 리을 소리로 활용할 때, 니은 소리로 활용할 때, 노니 한번 활용시켜 보면은 논리가 아니라 노니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합성에서 단어 합성의 과정에서도 하나 더 써놓으세요. 단어 합성의 과정. 단어 합성의 과정에서도 탈락을 해요. 예시만 써놓을까? 자, 대개 아들님은 아들 플러스 님. 아들님이야, 아드님이야? 아드님이지? 그럼 아들만 이러면은 차별이네? 딸은? 자, 요때도 리을은 탈락합니다. 이해되죠? 활용할 때, 용언이 활용할 때 탈락해요. 그리고 바늘 플러스 질은 바느질이지? 그래서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들, 리을 탈락입니다. 자, 히읗은요, 제대로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얘는 위치상으로. 다시 한번 또 자음체계표 그려볼까? 히읗 탈락 얘기하기 전에. 목청 소리야. 바다, 가자, 서해, 물. 한 10번 그렸니? 놀, 이를. 자, 이 히읗 소리는 목청 소리이기 때문에 이 목청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냥 여기서 죽어버려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럼 안 죽고 나오면요? 맞나? 막 이런 애들이 있으면요, 맞나? 그럼 그때는 뭐가 일어나? 축약이 일어나지. 여기는 축약 안 일어나겠네. 그치? 시옷은 만날 일이 없으니까. 마찰 소리니까. 그래서 축약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탈락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언제는 우리가 발음할 수 있니? 초성이 올 때는 발음할 수 있지. 초성의 첫 글자로 발음할 때. 하하하하하. 다른 자음과 겹치지 않을 때는 발음을 할 수 있어요. 이 히읗 소리가 그래서 옆에다가 뭐 히읗 탈락은 여러분들 알 거니까 탈락 아니면 축약. 그리고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냐? 불규칙 활용. 활용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올까? 좀 이따가 요 탈락하고 불규칙 활용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불규칙 활용 외웠니? 내가 이거는 지금 그냥 외우고 있으라고 얘기했던 거? 도비스가 우르러요. 도비스가 외웠어? 안 외웠어? 외운 사람 없어? 외워야 돼. 외울 거야. 외우게 될 거고. 자,
여기부터는 이제 어디 탈락? 모음 탈락입니다. 의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대요. 가다. 명령 한번 해볼까? 가라. 가라. 가. 선생님, 얘는 아 미안해. 가라가 아니지. 가. 끄다. 꺼. 꺼. 아나 어로 명령형 어미거든요. 얘가. 야, 불 좀 꺼. 근데 원래 기본형은 가는 얘였겠지. 네. 어미가 다였겠지. 근데 어간에 누가 없어졌어요? 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탈락, 의 탈락. 크다, 커서. 담그다야 얘들아. 김치를 담그다. 담구다 아니야. 알겠지? 의 탈락해서 담가도예요. 자, 밑에 동음 탈락이라고 써있죠? 요 아나 어가 반복될 때. 그러니까 아 소리 더하기 아 소리가 반복될 때, 혹은 어 소리 더하기 어 소리가 반복될 때. 아까 가다를 예시로 한번 해볼까? 가다. 여기에 명령어로 한번 해볼까? 야, 너 좀 저기로 가. 가아. 혹은 가아라. 가아라고 하면은 가아 이렇게 쓰니 탈락시켜버리지? 왜? 똑같은 소리 아가 중복되니까. 또는 가아라라고 쓸 때는 가라. 똑같은 소리가 중복되니까. 이때 이응은 소리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없어. 소리가 없으니까 아가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좀 가라, 가아 이렇게 하지? 저쪽으로 좀 꺼져 이러진 않아. 동음 탈락.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이제 탈락이었다면 앞쪽으로 우리 조금 쭉 넘어갈 거예요. 앞쪽으로 10페이지. 도비스가 울으러요. 외워야 돼. 뭐가 운다고? 도비들이 운다고. 도비들이 울어요. 자, everybody say. 도비스가 울어요. 빨리. 도비스가 울어요. 빨리 입에 배야 돼. 그러면은 자, 거기에 초성 혹은 모음들만 따서 한번 해볼까? 디귿, 도, 비, 스, 가, 우, 르, 러, 여 불규칙이에요.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시읍 불규칙, 우 불규칙, 르 불규칙, 러 불규칙, 여 불규칙, 히읗 불규칙. 자, 그럼 이 불규칙 활용의 기준은 뭘까? 왜 불규칙하다고 했을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응, 어떨 땐 되고. 아니, 근데 다 우리 일정한 환경에서는 다 되는 거 아니야? 자, 요게 의문의 변동 기준이에요. 자, 현대국어의 의문의 변동 기준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그거는 규칙 활용이에요. 끄다는 꺼. 무슨 규칙? 탈락. 의탈락. 자, 의탈락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네. 그러면 의문의 변동에서 규칙 활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 불규칙 활용은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 자, 디귿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자, 물어보고 싶어요. 묻다. 퀘스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음돼요? 아나 어로 넣어주는 거야. 물어. 뭐가 뭘로 바뀌었어? 디귿이 리을로 뭐 된 거야? 탈락된 거야? 교체된 거야? 교체됐지. 이런 교체 있었니? 이런 교체 있었어? 없었지. 그럼 무슨 불규칙? 디귿 불규칙. 자, 아우 춥다. 추워.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비읍이 우로 바뀌었죠. 비읍이 우로 가는 교체 있었어? 없었네. 무슨 불규칙? 비읍 불규칙. 자, 시옷은요. 짓다. 집을 짓다. 집을 요게 붙은 거지. 아나. 춥다는 명령형이 안 되지. 어우 추워. 감탄형. 감탄형. 감탄형 어미. 추워라 이게 아니라. 너 추워라. 추워. 그치? 괜찮아. 도와도 있지. 돕다. 야, 너 좀 도와. 나 좀 도와. 뭐라고 해? 도와. 또는 도와주다. 이렇게 해도 우리 와로 쓰잖아.
그치? 아나 어가 보통 이제 명령형 종결어미기도 하거든. 근데 명령형 종결어미가 이제 명령형 종결어미가 의문형 종결어미 아니다. 이건 나중에. 자, 짓다에서 요 시옷 어디로 갔어? 사라졌어요. 살아갔지? 그럼 시옷 탈락이라고 있었니? 없었지? 그러니까 시옷 불규칙. 자, 우다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는 푸다. 절 가서 똥 좀 퍼. 뭐가 뭘로 바뀌었니? 우가 우탈락이 있었어? 으탈락은 있었어. 우탈락 없었어. 자, 르는요? 이르다. 야, 아직은 너희들 집에 가기가 좀 일러. 이때는 르가 누구로 바뀐 느낌이야? 리을. 르가 리을로 바뀌었어요. 이런 교체 있었니? 없었지? 러는요? 이때는 어미가 바뀌어요. 여기는 어간이 바뀌었는데. 요것도 이르다. 자, 도착하다에 이르다예요. 이르러. 내가 여기에 이르렀다. 원래는 뭐가 붙는 건데? 어가 붙는 건데 러가 바뀌었죠. 자, 어로 붙어야 되는데 러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었니? 없었지? 자, 여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다. 그럼 저 이르다랑 여 이르다랑 의미가 다르지? 형태도 바뀌었어요? 어떤 게? 활용할 때? 활용할 때 형태 바뀌지. 형태 다르잖아 지금. 얘는 리을 활용으로 보이는 거고 얘는 어미 변화로 보이는 거고. 하단데 아가 안 붙이고 여가 붙었지? 아가 붙어야 되는데. 자, 요때 히읗은요, 불규칙 활용의 히읗은요, 색채어들이에요. 색채어. 빨갛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히읗 어디 갔어? 탈락. 그리고 아나 어로 붙여야 되는데 애가 붙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뀐 현상. 자, 외워야 돼, 얘들아. 뭐 어떻다고? 누가 울린다고? 네? 아, 도비스가 울으러요. 이렇게만 외우면 된단 말이야. 내가 진짜 문법은 웬만하면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해하라는 게 이건 이해가 안 돼. 왜? 현대국어로 불규칙이니까 현대국어로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세국어로는 설명이 된다. 맞아. 요 비읍 같은 경우는요, 순경음이에요. 순경음 비읍이 쓰인 자리가 지금 오나 우로 바뀌고요. 요 시읒은요, 반치음이에요. 그리고 요 르다는 원래 기본형이 요 기본형이에요. 르 아레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레아가 지금은 소리가 어디로 바뀌었는지 몰라갖고 그렇게 된 거. 요 하다도 마찬가지지. 얘들은 하다의 누의 느낌은 뭐였다고 했어? 하다. 옛날에 기본형에서. 두의 느낌은 요 하다였지. 그치, 중세국어에서. 그래서 요 아레아라든가 요 사라진 글자들 때문에 나온 거고, 디귿의 어원은 못 찾았어. 디귿은 지금 고대 국어에서부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못 찾아. 그래서 요 정도. 자, 탈락이랑 그래서 요 불규칙 활용까지 연결될 수 있겠니? 있어? 있겠어? 네. 넘어가서 탈락 쭉 얘기했고요. 이제 우리 첨가 얘기합시다. 미안해. 축약부터 얘기할게. 축약이 더 쉬워서 얘기해. 축약이 조금 더 쉬워서. 그럼 첨가가 어렵다는 얘기네. 어려워. 자, 축약은요, 거센 소리 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거센 소리가 격음이거든요. 격렬하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소리들이 파열음의 요 파열 혹은 파찰의 소리가 히읗은 마찰이지. 이 마찰을 만나서 격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격렬한 소리를 우리가 격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센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마찰의 느낌도 주면서 파열, 파찰의 느낌까지도 주는 거야. 그럼 마찰의 느낌은 어떤 소리? 흑 소리. 목에서 마찰시키는 흑 소리가 나오면서 누구를 만나요? 그를 만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뭐가 됐어? 크트, 프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러면 이 히읗은
앞으로도 있을 때 그드, 브즈 앞에 놓일 때도 일어나고 히읗의 뒤에 올 때도 그드, 브즈가 뒤에 올 때도 어디에 놓이든 관계없이 앞과 뒤 관계없이 다 일어나요. 놓고가 아니라 놓고 뒤에 오는데도 일어나죠. 젖히다 히읗에 분명히 앞에 있는데도 일어나죠. 그렇죠? 자, 요 거센 소리 되기 끝. 자, 모음 축약은요.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모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자, 그럼 모음 체계도도 우리 그려볼까? 키, 위, 제, 웨, 해, 금, 붕, 조, 아. 자, 이런 소리들이 자, 두 개 합쳐져서 하나의 모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니까 이중 모음으로 가는 느낌이 하나 있어요. 이중 모음. 피어. 꽃이 피었다. 자, 꽃이 피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축약시켜서 어떻게 하니? 폈다라고도 발음하지. 그럼 어떤 소리가 합쳐졌어? 피, 어가 여로 갔잖아.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가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단모음으로 요 소리의 단모음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보이다. 야, 너는 보이는 게 없냐? 너는 되는 게 없냐? 요 소리로 가는 현상. 그래서 요 두 가지. 이해됐어? 어렵니? 모음들이 만나서 뭔가 글자들이 조금 바뀌면서 글자들이 바뀌어요. 일단 이게 모음 축약.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요 이중모음 나오면 이중모음은 반대로 풀어주라고 얘기했지. 언제 얘기했었니? 피동 표현할 때. 이중모음으로 이 모음 계열의 요 이중모음들은 풀어서 생각하라고 했지. 형태소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형태소가 다를 수도 있고 선어말 어미가 거기에 껴있을 수도 있어. 항상 풀어서 생각해야 돼. 이중모음은. 그러니까 모음 축약을 해체시켜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자, 여기까지가 모음 축약이었는데 이 모음 축약만 우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기에 반모음 교체라는 이 단어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 이중모음으로 축약되는 현상이에요. 자, 요거를 2년 전부터는 야, 이거 그냥 반모음 교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주장이 이기고 있어요. 자, 이해 한번 해볼까? 자, 모음 축약에서 피, 다가 이 소리와 어 소리가 합쳐졌지. 그치? 그래서 여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교체 현상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여라는 이중모음은 어떤 소리와 결합이야? 어떤 소리의 반모음? 이 반모음에 어가 결합되는 현상이지. 네. 이거 이중모음 다 써봐야 되겠니? 다 써볼까? 다시 한번. 자, 이 소리를 다 보내주면 되죠. 네. 이에, 예, 이에, 에, 이우, 유, 이오, 요, 이아, 야, 이어, 여, 이의, 의. 다 이중모음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 반모음을 다 하나씩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 요 소리랑 요 소리가 같은 여 소리로 나는데 네가 얘로 교체된 거 아니야? 자, 그럴 때 우리는 반모음 교체라고 하는 관점을 하나 교체 현상에 넣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중모음으로 축약될 때를 우리는 이제는 반모음 교체라는 관점까지도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앞에 문제들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 앞에 문제들은 그냥 모음 축약으로 나와요. 한 2년 전부터는 반모음 교체라고 따로 빼갖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반모음 첨가는요. 원래 그냥 반모음 없이 얘기해도 되는데 꼭 넣어서 얘기하는 거. 꽃이 피어. 꽃이 피어서 나는 기분이 좋다. 그냥 꽃 피어라고 해도 되거든. 꽃이 피어서. 그럼 이거는 꽃이 피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되는데 피여라고 발음을 해도 인정. 어가 여로 축약시키지 않고 오히려 반모음 하나를 넣어준 거야. 그럼 앞에서는 어 소리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뒤에는 여 소리로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합쳐져서 반모음이 하나가 들어가서. 이때는 반모음 첨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이중모음을 얼마나 우리가 잘 분석을 할 수 있냐, 잘라줄 수 있느냐. 잘라줄 수 있냐. 이중모음이 있네. 근데 그 이중모음이 이 소리 반모음과 어 소리로 분리가 되느냐. 혹은 없었는데, 원래는 없었는데 이렇게 이 반모음이 들어가느냐. 요 이 반모음을 좀 찾아내고 분석해내고 캐치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모음 첨가에서도요. 그래서 첨가에서는 앞에 가서 밑줄만 쳐볼까? 이제 첨가로 넘어갈게요. 반모음 첨가. 아, 요거 오타다. 되어가 아니라 되여도 인정이에요. 되여. 나는 꼭 선생님이 돼요. 선생님이 돼요. 맛집이요, 맛집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발음 기호 안에 두 개로 있다란 얘기는 두 개의 발음을 공식적인 발음으로 인정. 표준 발음 인정. 밑에 표준 발음법으로 다 인정하고 있죠. 돼요, 피요, 이요,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첨가고요. 자, 이제 우리 첨가에서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제일 극강의 수준이고요. 요 극강의 수준인데 사실 요새 수능에서는 요거까지 몰라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보고 이해 안 되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자라고 남겨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